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장 다음으로 우리가 혈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심장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배웠었어요. 심장의 구조와 기능 배우면서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포커스를 잡아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혈관에 대해서 배우는데, 혈관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혈액이 흐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혈액이 흐르는 이 길을 우리는 그 혈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요, 모두 다 혈관을 따라 흐르게 되고요. 이 혈관을 따라 흐르는 이 혈액들은요, 이 혈관에 의해서 이 혈액들은 모두 다 조직세포로 다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뭐 간단히 여러분이 그 혈관에 대해서 그냥 정의를 한번 받고, 심장을 제외하고는 지금 온 몸에 이렇게 혈관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좀 굵은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우리 가느다란 혈관을 보통 모세혈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굵직굵직한 혈관을 우린 대동맥 또는 대정맥, 우리 이렇게를 하고, 그 다음에 폐로 가는 혈관을 이제 폐동맥, 폐정맥, 그 다음에 신장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신동맥, 신정맥, 그리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에 대해서요. 자, 혈관의 종류는 크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 세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 모세혈관, 정맥.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맥 같은 경우는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고요. 정맥은 정적이다 할 때 정자예요. 얘네들은 동맥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혈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맥은 우리 온몸을 다 돌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압이 굉장히 적다 그랬습니다. 혈압이 적다 보니 판막이 있다라고까지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혈관은 얘네들은 작게 굉장히 얇고 가늘게 온 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든 조직에 혈액을 전달을 할 수 있게 되겠다는 거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동맥부터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요. 자, 혈관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탄력성도 강하고요. 왜요? 그 혈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요. 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의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물총 같은 거 보면은, 물총 같은 거 보면 이게 쭉 짜면 이렇게 쭉 나오죠. 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맞아요. 세게 짜면은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로 물줄기가 바로 앞에서 이게 맞이하는 게 바로 동맥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심실에서 나오는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혈관벽이 두텁고 탄력성이 강하다.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온몸에 그물처럼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잖아요. 여기 있는 혈관들, 그리고 또는 여기 있는 혈관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혈관들, 여기 지금 여러분 다쳤을 때 피나는 그런 혈관들 있잖아요. 대부분 거의 다 모세혈관입니다. 네, 그래서 온몸에 그늘처럼 퍼져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고요. 자, 가느다란 거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가느다란 거에 집중을 하냐면 가늡니다. 가느다란 혈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질 교환이 굉장히 용이하죠.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모세혈관을 보면은 혈관벽이 매우 얇습니다. 혈관벽이 매우 얇아서 모세혈관을 지나는 혈액과 그 주변 세포 간의 물질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죠. 혈액이 갖고 있는 그 산소와 그냥 영양분을 조직 세포한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하고 나서 노폐물인
그 저기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그 약간 뭐 저기 뭐냐 다른 노폐물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조직세포에서 혈액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혈액 내 산소나 영양소포가 조직세포로 전달이 되고요, 조직세포에서 호흡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 다시 혈액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 뭐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요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친구들. 자, 그리고 이제 정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맥. 자, 정맥으로 가면은요,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자,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혈압이 굉장히 낮겠죠. 혈압이 굉장히 낮고 혈관벽이 얇고 탄력성이 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판막이 존재합니다. 혈관벽이 얇고 탄력성이 약하기 때문에 얘들이 그 혈압 자체가 굉장히 적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은 저기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적어요. 자, 힘이 적기 때문에 얘네들이 판막이 존재한다. 그래서 역류를 방지할 수 있어서 방지할 수 있는 판막이 이래서 존재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혈관의 종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맥이고요. 여러분 동맥 보시면은 굉장히 벽이 두터운 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정맥 같은 경우는 판막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는 조직세포와 주변에 있는 조직세포와 뭐를 한다? 저기 뭐냐,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다. 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소나 영양소는 이제 조직세포한테 전달이 되고요,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은 다시 혈관으로 다시 오는 요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혈관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보는 요런 요런 표는 아니고 요런 부등호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혈관벽 두께는 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으로 혈관벽 두께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혈관벽이 동맥이 가장 두껍습니다. 여러분 모세혈관은 가장 얇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혈압은 동맥에서 가장 세고요, 정맥에서 가장 약한다 그랬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혈압이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흐르는 속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흐르는 속도는 당연히 심장에서 쭉 짜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맥이 제일 크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고속도로하고 일반 저기 시골길하고 어떤 데서 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고속도로죠. 그죠? 차선이 넓으면 넓을수록 얘네들이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오케이? 자, 지금 여러분 모세혈관이 어떤 사이즈까지 있냐면은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 존재해요. 어떤 모세혈관은요. 모세혈관마다 조금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굉장히 작은 모세혈관은 적혈구 하나가 지금 겨우겨우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통로밖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굉장히 가늡니다. 굉장히 가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혈액이 그 흐르는 속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동맥은 가장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혈관 정말 쉽죠.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이제 혈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 하셨는데, 혈관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좀 시간이 좀 남다 보니까 이제 혈액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혈액을 원래는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는 그 학교에 만약에 오셨으면 이거를 그 사혈침이라 그래서 한번 피 한번 뽑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현미경을 관찰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들 요거에 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학교에 여러분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그림으로 대체하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의 구성입니다. 혈액의 구성은요, 자, 혈장과 혈구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혈장이라는 것과 혈구 성분으로 이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혈장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은 피를 그냥 여러분이 쭉 그냥 뽑게 되면은, 그 헌혈 해보셨습니까? 헌혈 하시면은 그냥 피를 그냥 쭉 뽑게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이죠.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인데, 이거를 제가 센트리퓨저, 즉 원심 분리기라고 있습니다. 원심 분리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리게 되면 얘네들이 혈구 성분하고 혈장 성분하고 얘네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혈구 성분들이 그 안에 있는 덩어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건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예, 얘네들이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고, 나머지 혈장 성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얘들은 좀 위로 뜨게 되겠죠. 자, 어쨌든 혈장과 혈구 성분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혈액 자체를 이렇게 쭉 보면, 이거는 지금 나뉘어진 거를 본 건데, 이거를 나뉘어진 걸 본 건데, 그냥 혈액으로 쭉 본다면은 요 안에 있는 요 기본 베이스를 구성하는 게 혈장이고요. 거기에 혈구 세포들이 하나씩 존재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구는 세 가지로 총 나눌 수 있습니다. 적혈구입니다. 왜 적혈구일까요? 빨간색이기 때문에 적혈구가 되겠죠. 자, 백혈구. 백혈구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으로, 현미경상으로 흰색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막 흰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냥 현미경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혈소판은 가장 작은 크기의 혈소판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혈장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엷은 노란색의 액체고요. 베이스가 되는 액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90%고요. 자, 여러분, 물이 90%라고 하는 것은 물 안에 뭐가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영양분들이겠죠. 우리가 영양분을 모세혈관에 흡수를 하죠. 모세혈관으로 흡수를 해서 심장까지 전달을 한다 그랬잖아요. 혈장 성분에, 혈장 안에 이 물에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 같은 등의 영양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방은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이 아니라 지방의 형태로 돌아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는 저기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도 여기다 혈장에 녹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따가 보실 텐데요. 산소는 적혈구라는 아이들이 산소를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물에 녹습니다. 선생님, 이산화탄소는 기체 아닌가요? 어떻게 물에 녹나요? 녹을 수 있죠. 왜 못 녹아요? 여러분 맨날 드시잖아요. 이산화탄소 물에 녹인 거 맨날 드시잖아요. 그게 탄산이잖아요. 예, 물에 녹을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기체는 물에 녹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혈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구는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적혈구는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 빨간색의 원반 형태고요. 중간이 온폭 파여 있습니다. 중간이 온폭 파여 있고, 백혈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덩치가 큽니다. 덩치가 크고 이 모양이 형태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양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얘들은 좀 덩치가 좀 덩어리가 큽니다. 예, 적혈구보다도 훨씬 더 크고요. 혈소판은 여기 보시면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요. 그냥 얘네들 같은 경우에 기능은, 얘는 산소 운반, 얘는 세균을 먹어치우는 대식작용, 그 다음에 얘는 응고작용, 혈액의 응고작용을 통해서 혈액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적혈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 가운데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핵이 없습니다. 다시요. 얘는 핵이 없습니다. 얘는 세포인데 핵이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핵이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핵이 있는데, 얘네들이 산소 운반이라는 것을 능력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핵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얘는 핵이 없습니다. 네, 무핵 세포입니다. 핵이 없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혈구 중에 크기가 가장 크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요. 얘는 핵이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없으면 안 돼요. 얘들은 그냥 단순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만약에 병원균을 먹었잖아요. 병원균을 먹게 되면 먹어치운 병원균에 대한 정보를 다른 애들한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 핵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혈소판입니다. 혈구 중에 가장 크기가 작고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얘도 없습니다. 핵이. 예, 여러분 요거 3개 여러분 구분되시겠죠? 세 개 구분되시죠? 자, 그러면 혈액의 기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를 봤다면 지금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장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영양소나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등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예, 요거 체크. 요거 어디 갔어?
자, 이 혈장의 기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장의 기능. 영양소나 이산화탄소나 노폐물들을 운반하는 역할. 얘 덕분에, 사실 혈장 덕분에 얘네들이 이제 운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순환계가 운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물에, 물 성분에 녹아 있는 영양분이라든지 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필요한 곳으로 다 전달을 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혈구의 기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구의 기능. 자,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먼저 볼게요. 자, 산소 운반 작용, 요거 체크. 엄청 중요합니다. 산소 운반. 자, 여기는 지금 헤모글로빈이라는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요, 저 철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철분이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철분,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이 철분 덕분에 이 산소를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소를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모글로빈 작용이라는 거 그냥 말만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헤모글로빈 작용으로 인해서 온몸의 조직세포에 산소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부족하게 되면은 빈혈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빈혈증? 이것도 병이죠. 그죠? 빈혈증이 발생해서 좀 이게 지속되면 생명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면요,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산소 운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의 이 관계에 대해서 보면은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거는 이건 붉은색 색소입니다. 자, 붉은색 색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얘네들이 붉은색을 띠게 돼요. 자,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자, 헤모글로빈은요,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는 얘네들은 산소랑 결합을 해요. 얘네들 성질이에요. 왜 그런지 물어보시면은 저는 고급적인 거, 더 어려운 거밖에 지금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여러분 받아들여 주세요. 죄송해요. 진짜 미안한데 일단은 받아들여 주세요. 자, 산소가 많은 곳, 특히 폐 같은 곳 있죠. 폐는 지금 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숨을 들이마시다 보니까 산소를 지금 굉장히 많이 들이마시게 되죠.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쭉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폐 근처에 있는 이 적혈구들은 산소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산소를 적혈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얘네들이 산소가 적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산소가 적은 곳 어딥니까? 친구들, 산소가 적은 곳 이꼬르 바로 조직세포가 되겠습니다. 조직세포는 폐나 다른 곳에 비해서 산소가 지금 항상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니까 산소와 지금 적혈구가 분리를 해서 얘네들을 산소를 줄 수 있게 되죠. 예,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요 성질 때문에 이 적혈구라는 아이들이 우리 조직세포에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면요. 자, 백혈구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 백혈구는 일단은 식균 작용하고 있습니다. 식균 작용, 말 그대로 균을 먹는 작용.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몸속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작용이고요. 자, 세균을 침입하면요, 백혈구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백혈구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요, 기능이 활발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요거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름 생각하시면 돼요. 고름. 이 고름, 여러분들 상처나고 그러면은 고름 생기죠. 누렇게 고름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고름이 바로 이 백혈구의 시체가 되겠습니다. 백혈구 시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백혈구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죠? 네. 면역작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무슨 작용이요? 식균 작용이요. 그러니까 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균이 있어요. 균이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가냐? 자, 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균이 이렇게 있고, 균이 이렇게 있으면은 백혈구가 원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핵이 있고, 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잘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나요. 자,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고요. 이렇게 늘어나고 얘네들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 둘끼리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어딨어? 이 친구들끼리 결합을 하고요. 이 친구들끼리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막을 딱 씌우면서 얘는 지금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안에서 지금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식균작용입니다. 예,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이제 그 혈액 응고작용입니다. 혈액 응고작용이고요. 상처 부위에 혈액을 응고시켜서 딱지를 만들고요. 출혈을 멈춘다. 이건 많이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피가 났거나 이런 데 있으면은 딱지가 생기죠. 안 보이네요. 여드름 같은 거 짜면 딱지 생기죠. 그죠? 예, 그거요. 예, 딱지 생기면 요 딱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냅두게 되면 이제 아물게 되죠. 그죠? 요 작용이 혈액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 혈액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요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좋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꽤 많이 지금 뭔가 알아봤는데요. 혈관의 종류 3가지. 혈관의 종류 3가지와, 자, 여기다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자, 혈관의 종류 3가지. 혈관 3가지. 그 다음에 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잘 넣어 주십시오. 자, 혈관의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혈액의 구조와 기능,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액은 자, 혈장하고 그 다음에 혈구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자, 혈장의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혈구의 구조와 기능, 요거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관 3가지의 구조와 기능, 요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친구들? 예,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복습이 생명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복습을 여러분들이 하신 것과 안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인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고생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